언젠가부터 웹툰이나 웹소설로 자주 보이는 장르가 생겼죠. 바로 게임 판타지, 그리고 몬스터를 잡는 헌터물. 수많은 헌터물 중 유독 흥행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나온 맵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수많은 헌터물 중 왜 하필 나온 맵이 가장 유명할까요? 연재 타이밍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나온 맵 자체만을 보며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럼 나온 맵의 국가 권력급 강점을 알아볼까요? 원래도 유명했던 나온 맵이 확실하게 유명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소설이 웹툰으로 연재되면서 인기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웹툰으로 많은 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몰입감입니다.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반이죠. 나온 맵은 이 초반의 몰입감이 미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흡입력을 넘어서 숨까지 참으며 몰입하게 됩니다. 대체 어느 정도길래 싶기도 하죠. 이야기는 몬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한 던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성진우는 헌터 중 가장 약한 2급짜리 헌터인데요. 성진우는 아픈 어머니와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해서 던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평소처럼 던전에 들어간 어느 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던전 속에 던전이 하나 더 있었죠. 다들 던전 내부를 구경하던 그때 대형 길드에 계약을 따냈던 헌터가 속도에는 자신이 있다며 달려가는데요. 석상의 눈빛 한 번으로 발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가 사라졌습니다. 임신한 와이프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레이드를 뛰는 헌터도, 살기 위해 기도를 하던 헌터도 모두 죽음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급 헌터 성진우가 활약을 하는데요. 성진우는 몸이 약한 만큼 던전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살아남는 방법도 가장 빠르게 알아내왔습니다. 마지막 규칙에 따라 사람들이 던전 중앙에 모여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남겠다며 던전 밖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사람이 한 명씩 나갈수록 문은 점점 닫히죠. 모두에게는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파티장과 이주희까지 나가버립니다. 홀로 남은 자에게 던전은 가혹했습니다. 성진우는 다른 어떤 헌터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물론 1위로 성진우는 게임 플레이어가 되어 살아납니다. 레벨을 올리며 강해지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시작되죠. 카르테논 신전은 나온 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어떻게 플레이어가 되는지 알려준 프롤로그 파트인데요. 프롤로그 치고는 충격이 너무 크죠. 나온 맵의 강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진우를 비롯해 죽어가는 헌터들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며 캐릭터를 향한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생기자마자 무참히 죽죠. 이런 전개 때문에 시청자도 석상의 공포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 캐릭터들의 표정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성진우의 겁먹은 표정과 카르테논 신전 동상의 섬뜩한 표정은 독자들의 손에도 땀이 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나온 맵은 이 정도의 몰입감을 스토리 내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후로 진행되는 성진우의 성장과 레이드 이야기도 과몰입을 하며 보게 되죠. 나온 맵 특유의 이 미친 몰입감이 나온 맵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온 맵은 웹소설뿐만 아니라 웹툰, 애니, 심지어 게임까지 콘텐츠 형식에 상관없이 평타 이상으로 흥행한 드문 케이스죠. 저는 이 흥행 가운데 성진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목이 나 혼자만 레벨업인 만큼 주인공의 서사와 매력이 필수적인데요. 나온 맵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우리의 성진우가 정말 간지가 넘치거든요. 웹툰, 애니, 게임에서 성진우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또 각 콘텐츠에 어떤 차이점과 디테일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벌레굴 에피소드를 보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진우는 돈을 벌기 위해 C급 던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황동석을 리더로 두고 있는 이 공격대는 8명씩 팀을 이뤄 C급 던전을 돌고 있었죠. 이곳에 성진우와 재벌이세 D급 헌터 유진호가 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행 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마정석을 나눠 가진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장비를 가져오겠다며 보스방에 성진우와 유진호를 냅두고 자기들끼리 나가죠. 심지어 보스방 입구를 막아버리기까지. 인성에 문제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행히 성진우는 보스를 무사히 클리어하고 살아남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죠. 장비를 챙긴다던 일행이 돌아오더니 리더인 황동석이 상당히 위협적인 말을 뱉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진우와 유진호 같이 약한 D급, 2급 헌터로 머릿수를 채우고 자기들끼리 마정석을 나눠 갖기 위해 던전에서 약한 헌터를 죽였죠. 던전의 일은 바깥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약한 헌터들이 마물한테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성진우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 순간 성진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헌터 활동을 해오면서 성진우는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지로 희생되었죠. 그렇게 분노가 쌓인 성진우에게 시스템은 살인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성진우의 첫 살인이 시작됩니다. 죄책감과 순간의 고민, 여러 감정을 느끼지만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 상황. 성진우는 그곳의 일행을 모두 썰어버립니다. 일행의 리더 황동석까지 말이죠. 그렇게 성진우는 퀘스트와 던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애니로도 충분히 잘 만들어졌지만 웹툰에서의 연출은 압권인데요. 배신을 당하고 성진우가 느끼는 감정은 텍스트 연출을 통해 잘 담겨 있습니다. 또 성진우의 생각과 함께 그가 떠올리는 과거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며 독자는 성진우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죠. 죄책감을 느끼던 성진우는 자신이 당한 일을 쭉 떠올리고는 마침내 살인을 결심합니다. 말 하나 없이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지죠. 애니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웹툰은 성진우의 빡침과 살인에 대한 고뇌가 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 황동석을 때려잡는 장면은 게임에서의 연출이 죽입니다. 애니에서 조금 밋밋하게 지나간 장면을 게임에서는 극대화해서 보여주죠. 황동석 대장, 당신은 강해.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지. 내가 끊임없이 레벨업하고 있다는 것. 와, 3D로 살아난 성진우인 만큼 타격감과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게임을 플레이하며 이 장면에서 뽕이 가득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니, 웹툰, 게임 어느 것으로 보든 간지의 집합체인 성진우. 한 IP의 여러 콘텐츠가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핵심인 성진우를 잘 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랩의 장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헌터물을 비롯한 액션물, 게임 판타지물이 갖게 되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 패턴이죠. 주인공이 강한 상대를 만나 싸워 이긴다는 패턴이 반복되면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온랩은 여러 장치를 통해 그 단점을 이겨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스토리 초반의 큰 줄기는 동일합니다. 성진우가 새로운 던전 혹은 퀘스트를 시작하고 자신보다 강한 보스를 만나 겨우겨우 이기며 레벨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매 에피소드를 새롭게 느낍니다. 우선 초반부에는 시스템의 새로운 개념을 조금씩 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게임에서 흔하게 접한 인벤토리와 무기의 개념부터 등장해 스킬과 상태 이상 스탯을 조금씩 매 화마다 나눠서 보여주죠. 그 덕에 성진우의 싸움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겁만 쥐고 맨몸 싸움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스킬을 쓰고 상태까지 회복하죠. 성진우뿐만 아니라 마물과 보스에도 변화구가 생깁니다.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보스부터 마법사 보스까지 점점 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보스 덕분에 늘 새로운 상황에서 싸우는 느낌을 줍니다. 개념을 소개하는 초반부가 아니면 내용이 반복되기 십상인데요. 여기서 미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림자 군주죠. 성진우는 이그리트를 잡으며 그림자 군주라는 네크로맨서 계열로 전직합니다. 그림자 군주는 죽은 마물이나 사람을 그림자로 살려 자신의 부하로 쓸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야기는 훨씬 풍성하게 바뀝니다. 이그리트를 잡고 난 뒤 성진우는 잡았던 이그리트로 다음 던전에서 싸움을 진행합니다. 레드게이트에 들어가 아이스베어를 잔뜩 잡죠. 이곳에서 성진우에게 시비를 털며 죽자고 달려드는 헌터가 있습니다. 바로 김철이죠. 물론 금방 썰립니다. 성진우는 김철을 추출해 아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성진우는 그림자 군단을 차츰 늘려가며 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림자 병사들이 생기며 그의 싸움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맞는 상성과 맞지 않는 상성의 싸움이 등장하고 때로는 다 썰어버리는 짜릿함을, 때로는 큰일 날 것 같은 쫄깃함을 느끼게 하죠.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며 독자들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림자 군단끼리의 깨알 케미까지. 성진우 역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헌터로 소문이 나며 다른 인물들과 점점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 싸움마다 상대의 속성, 그림자 군단의 설정,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섞으며 변화구를 줬기 때문에 나온랩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 유독 흥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재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랩 특유의 쫄깃함도 성진우의 간지나는 모습도 독자들에겐 재미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괜히 나온랩 같은 나온랩 느낌이 나는 작품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도 오늘 주말은 나온랩 한번 정주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올게요. 즐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덕섭이었습니다.